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4월 18일에 열린 한중 슈퍼매치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장웨이제 구단의 대국인데요. 신진서 구단이 백이고 장웨이제 구단이 흑이었습니다. 자, 이 바둑 86수 만에 초단면국으로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하변 쪽 전투에서 그 신진서 구단의 전투력을 볼 수 있던 장면이 나오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흑을 잡은 장웨이제 구단 화점 소목, 네, 그리고 백은 화점 소목으로 대응을 하고요. 자, 두 칸 높은 굳힘을 하니까 신진서 구단 하나 걸쳐두고, 네, 이곳을 이제 흑이 우상기 쪽이죠. 우상기 쪽을 받아주지 않고, 네, 좌하기 쪽을 다시 걸쳐왔어요. 서로 간엔 좀 기세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진서 구단 네, 한술 더 떠서 좌상기 쪽을 그냥 굳혀갑니다. 자, 보통은 이제 저희가 바둑을 배울 때 흑이 손을 빼면은 양걸침을 하던가 아니면 3-3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곳을 그냥 받아주면서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진서보다 뭐 서로 걸쳐 갔으니까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좌상기 쪽을 굳혀 두었고요. 자, 장웨이제 구단도 우상기 쪽과 좌하기 쪽을 둘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일단 눈목자로 굳혀둔 자리를 바로 붙여가면서 자주 나오는 변화죠. 자, 이렇게 축이 좋으면은 흑이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간혹가다 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눌리는 선택을 하는데 이 빵따냄의 가치가 물론 백의 집이 스무집가량 나기는 했지만 빵따냄이 두텁기 때문에 요 변화는 백이 약간은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당연히 나가고 끊어야 되는 장면이고요. 자, 끊었을 때 하나 젖히고 때릴 때 이곳을 밀어갑니다. 자, 여기는 뭐 흑이 먼저 단수 치고 젖히더라도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한 점은 여기를 이제 단수 교환을 하기 싫어서 여기를 이제 바로 젖혀가는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 변화는 일단 빵따냄이 너무 두터워요. 그리고 두어갈 때 이곳을 맞고요. 두 점은 때릴 수 있지만 백도 넘어가는 자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백 입장에서 이 빵따냄의 가치가 조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양단수를 주는 거는 조금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일단 때려두고 여기 밀어두니까 이곳을 젖히고 끊으면서 이제 이 축머리를 활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백이 그냥 잡히는 형태가 되면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 축머리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바둑을 풀어가면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진서 구단 축머리를 쓰기 위해서 이곳을 먼저 붙여가는데요. 자, 이게 직접적인 축머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이 여기서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서 걸리겠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여기 활용을 해 둔 다음에 이 축머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흑이 축을 빵 때려내면은 이제 넘어가면서 백이 자연스럽게 흑돌들을 끊어가면서 싸우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장웨이제 구단도 이곳을 붙이고 빈삼각으로 잡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자, 물론 지금 당장은 백이 축을 나오더라도 한번 나와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축이 성립을 하진 않습니다. 성립을 하죠. 네, 흑 입장에서는 축인데, 자, 백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일단 이 축을 당연히 나갈 이유는 없죠. 나갈 이유는 없지만 이 젖히고 빈삼각 교환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흑이 굴복을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장웨이제 구단이 이제 신진서 구단의 전투력을 너무 의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빈삼각으로는 당연히 이곳을 젖히는 게 정수고요. 자, 백이 는다면 막아주고 밀어 올릴 때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지키게 된다면 단수 한 방이 아프긴 하지만 백도 이 우하기 쪽에서 조금 집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흑백 서로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이곳을 젖히면서 무리하게 싸우러 오는 거는 흑 입장에서도 밀어가고요. 자, 물론 축을 이제는 나올 수 있지만 단수치고 늘 때 이 세점머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맞바꿔치기의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흑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웨이제 구단이 초반부터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빈삼각을 두어 가는데요. 자, 이제 호구치니까 지금은 축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축을 지켜둘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모양 좋게 지켜가지만 백이 붙이고
붙이고, 자 여기서 장애이제 구단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신진서 구단의 강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바둑 굉장히 단면국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자 보통은 이 붙였을 때 느는 수 아니면은 이곳을 막는 수를 생각하는데, 신진서 구단 붙였을 때부터 여기를 젖혀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돌들이 하변 쪽 세 점이 그냥 잡히게 된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젖히는 수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쭉쭉 밀어두더라도 여전히 백은 약간 뒷맛을 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이제 든다면은 이제 축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 축을 나오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큰 자리긴 하지만 이 손해를 감수할 만큼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장혜진 구단도 당연히 늘어가면서 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곳을 젖혀가면서 하변 쪽에서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장혜진 구단이 패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는수가 왜 패착이 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하변 쪽 돌들이 흑돌이 여기 있고 붙여가면서 백의 자충을 이용하면서 확실하게 잡고 있는 형태와 실전처럼 늘어두고 백이 지킬 때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의 형태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흑 입장에서는 물론 이 자리를 두고 백에게 요 교환을 당하고 붙일 때 나가게 되면은 이 지킨 자리가 자연스럽게 충머리가 되면서 흑 입장에서는 살짝은 까다로운 형태가 되기는 해요. 자 하지만 흑도 일단 6점은 살려두고 늘 때 그 다음에 호구를 치던지 하면서 버텨갔다면은 하변 쪽을 확실하게 챙긴 것도 집으로 크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백이 약간은 좋은 변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흑 입장에서 못 뚫 바둑은 전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장혜이지 구단이 늘게 되면서 신진서 구단 기분 좋게 지키고요. 자 이곳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붙이고, 흑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백을 잡고 사는 게 아니라 흑 따로 살고 백 따로 살게 돼서는 당연히 흑 입장에서 좋지가 않겠죠. 신진서 구단 밀어두고 막으면서 확실하게 살아두고요. 자 흑도 살아둘 때 이곳을 두면서 흑은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지켜가고 싶지만 단수 치고 늘고 단수 한 방 치고 젖히게 된다면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장혜지 구단도 좌 쪽을 붙여가면서 사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신진서 구단 한 술 더 떠서 2한점마저 살리고요. 자, 2한점을 살린 수의 의도는 이제 나중에 막아가는 수가 굉장히 통렬하고요. 그리고 백이 먼저 두지 않는다면은 흑이 막으면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게 선수로 듣는 자리겠죠. 그래서 이 막히는 자리가 두텁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 한 점까지 살려두니까 장혜지 구단이 초반부터 바둑이 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 두 점이 웬만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요석이 맞긴 하지만 지금은 하변 쪽의 흑돌이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 계속 두고 싶었던 이 축 한 점을 나오게 되고요. 장혜지 구단이 이제 막으면서 버텨가지만 하나 나가두고 살리게 돼서는 여전히 이 돌들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투 자체가 흑이 굉장히 불리한 전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좌 쪽에서도 패 모양이 나기는 하는데 때려내는 수가 또 한 번 선수가 됩니다. 자,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빨리 지켜가고 싶은데 하변 쪽을 잡히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변화겠죠. 백돌들을 잡을 수 있던 상황에서 거의 30집가량 헌납을 하면서 잡히게 돼서는 흑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장혜지 구단도 일단은 살아두면서 힘을 비축하지만 신진서 구단 두텁게 막아두고요. 자, 이거 뛰어갈 때 다시 한번 두텁게 잡아둡니다. 이 수로는 솔직히 이곳을 밀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이 돌들을 압박해도 되고 백의 선택지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 아예 두텁게 두 점을 제압을 해두고요. 자, 장혜이지 구단이 폴짝폴짝 뛰어가지만 결국에 이 한 칸 뛰는 수를 보고 86수 만에 장혜이지 구단이 기권 불개를 선언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흑이 더 둔다면 이 두 점은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을 때 백은 뭐 이거를 늘어도 되고 아니면 바로 나와서 끊어도 흑이 대책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밀어갈 수는 있지만 백도 단수 치고 딱 맞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젖혀서 이 요석을 제압을 한다면 흑 입장에서는 집이 없죠. 발전성이라고 할 만한 곳도 우변 쪽인데 우변 쪽이 예를 들어서 돌이 뭐 이런 식으로 포진이 돼 있다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지금의 집 차이는 거의 30집 이상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장애이지 구단이 더 이상 버티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고 신진서 구단이 한중 슈퍼매치 86수 만에 장애이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바둑입니다. 신진서 구단 최근에 북해신협배 8강에서 좀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컨디션 난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또 중국의 인류기사 장애이지 구단과의 대국에서 초단면국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면서 일시적인 패배였다. 그런 걸 또 증명을 했던 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